아 진짜 오늘 날씨가 오늘 지금 몇 도죠? 34도. 34도. 여름에 뛰면은 왜 이렇게 더 힘든 걸까요? 심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고강도의 기준이 심장 박동수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죠. 빨리 뛰면 힘든 운동이고, 그렇죠. 적게 뛰면 약한 운동이고, 내가 느끼는 것도 그렇고. 네. 근데 우리가 더워지면 열을 식혀야 되죠. 그 열을 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를 빨리 돌려주는 거야. 아. 혈관이 확장되고. 네. 그러려면 수분도 내보내야 되고. 그러면은 심장에서는 보낼 건 많아지고 탈수는 되는데 보낼 양은 적으니까 또 더 빨리 뛰어야 되고. 아. 그럼 얼마나 빨리 뛰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냉각시키려면 순환시켜줘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땀을 내보내기도 하고 피를 빨리 돌려줘서 자꾸 이 열발산을 시키기 위해서 심박수가 오르는데 거기다가 또 탈수까지 일어나잖아요. 아. 그러면 혈액량이 주니까 혈장량이 주니까 심박출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쵸. 피가 부족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더 많이 뛰어야 되네. 없는 양 가지고 더 빨리 돌려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여름철은 러닝이 좀 더 난이도가 높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챙겨 먹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하나하나 공부하기 힘드시니까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우리 이제 가을 오잖아요. 춤마다 나가야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보낼 수 있을까? 효능감을 좀 알고 싶은 게 우스갯소리로 이거 비행기 값 공짜로 굳었다. 왜냐? 고산지대 느낌이다. 지금 이미 호흡이 너무 힘들고 평소에 뛰는 걸 뛰었을 때 심박이 더 오르니까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오히려 가성비 고강도 훈련 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여름은 존투에서 뛰어도 심박수가 존4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살짝 뛰어도 고강도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고산지대 가면 산소가 없으니까 살짝만 뛰어도 또 맥박이 올라. 그러니까 인대는 최대한 적게 자극하면서 강도 있는 훈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약간 그냥 언덕이나 마찬가지네요. 언덕이나 마찬가지니까. 여름이 언덕이네. 언덕이자 고산지대지. 저 강도, 저 페이스에서도 네. 고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야, 그러면은 인대랑 건을 최대한 아끼면서 심박수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시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열 적응을 하게 되면 네. 혈장량을 엄청 늘려. 얘 물 계속 빠져나가네. 그러면서 갖고 있는 혈액량을 많이 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아지는 게 뭐죠? 심박출량. 심박출량. 우리가 이제 고산지대 훈련을 하는 이유는 네. 실제로 혈액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내는. 왜냐면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네. 그 사람들은 이제 고산지대 사람들은 적혈구 수가 많거든요. 걔네들이 산소를 운반하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고산지대를 가지 않으면 적혈구까지는 많이 못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피에 있는 혈장, 그러니까 적혈구는 아니지만 그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운 날 하면. 그래서 실제로 사우나를 하게 되면은 야 큰일 났다 지금 빨리 피를 더 만들어내야 돼 라고 착각을 일으켜서 열 충격 단백질이라는 게 나오고 그게 퍼포먼스나 건강에 도움을 줬다라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열충격 단백질이라는 게 우리 세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열에 대한 충격, 그러니까 신체에 체온이 올라가는 충격을 받으면 당연히 그 단백질 그 발현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세포막도 보호해주고 그다음 미토콘드리아도 보호해주고 하면서 그 단백질들이 우리 세포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좀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러닝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많이 해주면 그런 보호 장치들도 많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일깨워 줄 수가 있고 네. 향상시켜 줄 수가 있죠. 꼭 러닝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실제로 사우나를 통해서도 2차적으로 같이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열을 올려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사우나는 수동적으로 네. 러닝은 능동적으로 열을 올리는데 메커니즘은 같은 거네요. 그렇죠. 결국 같은 원리로 그런 것들이 보강이 되고 혈장량이 늘어나고 하는 거죠. 이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게 잘 됐는데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습도가 높아지니까 아니 그냥 호흡 자체가 되게 힘든 느낌이야. 그러니까 한 번에 했을 때 한 10의 산소를 빨아 들었었는데 네. 이제는 한 5밖에 안 들어온 느낌이야.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습도가 높아서 그런 거. 정확하게는 우리가 습도가 높다고 해서 산소 교환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한 건 아닌데 네. 왜 숨 찬 거 같냐면 심박수가 올라서 그래요. 심박수가 올랐다? 근데 습도가 높아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네. 우리가 열이 발산되는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땀이 줄줄 나잖아. 예.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식어요? 얘가 증발해야지 열을 그렇죠. 기체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기화돼야 어쨌든 우리가 열 발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습도가 높으면 기화돼야 안 돼요. 그러네요. 이미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증발이 쉽게 일어나질 않아. 땀은 많이 나지만 증발이 되지 않으니까 열이 식지를 않는 거야. 열을 안 가져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덥고 습하면 알겠죠? 그런데 지금 더워서 에어컨만 찾는 분들이 이 정도 가지고는 조금 덜 나오실 것 같아. 덜 나오지. 안 돼, 이럴 것 같은데 우리가 겨울에도 뛰라고 하고 여름에도 뛰라고 하는데 겨울에는 논리가 저는 완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된다. 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뭐 갈색 지방이라는 게 있는데 추운 날 뛰면 그게 더 활성화된다라는 게 있었듯이 그렇죠. 겨울에 실제로 여름에 그래서. 하면은 더 장점이 무엇이냐를 말씀해 주세요. 아, 여름에 했을 때 더 장점. 더 장점. 여름은 한고마비의 계절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전에 심장을 먹여 살려놓고 혈장량을 늘려놓고 심박출량을 늘려놓고 그게 다 여름철에 특히 강화시킬 수 있거든요. 물론 탈수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니까 네. 더더욱더 항상 전후로 영양 보충, 전해질 보충을 잘 하셔야 돼. 다 빠져나가거든요. 여름에 뛰고 나면 한 2kg 빠져 있는 건 우스워요. 근데 그렇죠. 그게 빠진 게 지방이 아니에요. 수분인 거. 물 빠진 거예요. 네, 전해질이다.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낙타가 사막을 견디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그 지방을 뭐 물로 바꾸는 힘이 있나? 그쵸? 네.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몸에서도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몸에서 에너지를 태워서 네.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는 물이 조금씩 생성이 돼요. 그걸 대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물이라고 해서 대사수라고 하는데 대사수가 얻어지는 양이 탄수화물에 비해서 지방이 2배 정도 더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체중계에 속게 되는데 네. 우리가 여름에 달리고 나면 한 2, 3kg 빠져 있는 건 우스운 일이에요. 그게 다 물이 빠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겨울에는 살 빼기 더 적합하고 네. 여름에는 기능을 올리기 더 적합하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름은 언제 정도에 뛰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제일 뜨거운 시간이 여름에는 이제 보통 12시 이후부터 네. 한 4시까지가 제일 뜨겁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때는 처음 적응이 안 된 시간에는 걷기 정도로 일부러 열적응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 열적응이 된 다음부터는 사실 시간 구애가 크진 않은데 네. 내가 이 열적응 사람마다 패턴이 되게 다르거든요. 저는 더위에 좀 강한 편이고 추위에 그쵸. 굉장히 약한 편이라서 저는 열적응을 시키고 나서는 사실 시간에 상관없이 뛰어요. 열에 약하신 분들 가급적이면 그 최고 시간은 피해야지. 그래서 아침이나 해가 지고 나서 여름은 이제 6시가 넘어야 그래도 좀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열적응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이 한여름 이제 30도가 넘어가는 시간이 오면 일부러 퇴근할 때 처음엔 뛰지를 않고 그냥 햇빛을 받아가면서 30도 몇 대에서 아주 저강도 그냥 걷기죠. 빨리 걷기 네. 정도로 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 한 8시간 하면 100% 차거든요. 네. 마치 게이지 같이 8시간 정도. 우와. 물론 운동을 안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다시 떨어지긴 하는데 네. 이틀에 한 번씩만 그렇게 햇빛에 뜨거운 시간에 노출시켜주면 근데 그때 고강도로 하면 안 되겠지. 그렇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적응이 아직 안 됐을 때는 걷기 정도로 적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여름에 뛰면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장점이 있잖아요. 네. 혈관이 확장되고 네. 혈장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인대랑 건에는 네. 영양분이 혈관이 적기 때문에 네. 영양분이 공급이 좀 안 되잖아. 네. 그럼 이때는 좀 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부상에도 예방이 되는 거예요? 여름 러닝? 그래서 여름에 부상 별로 없어요. 근육이 좀 손상되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인대나 이런 부상은 원래 그래서 겨울에 많은 거예요. 여름에 뛰는 것이 더워 뒤지겠지만 혈관이 확장돼서 인대랑 건 회복을 더 증폭시킨다. 당연히 흡수가 많이 되니까. 오. 그래서 혈압도 실제로 우리 고혈압 환자분들 보면은 네. 우리가 혈압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한테 이제 약을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겨울에는 딱 잘 맞는데 여름에는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혈관이 늘어나니까 그 약을 끊어야 되는 경우가 꽤 생겨요. 그래서 원장님 요즘에 왜 이렇게 자꾸 어지럽죠? 그러면 대부분 여름이야. 뭐 혈관을 확장시킨 상태에서 먹으면 아무래도 더 흡수율이 높겠죠. 우리가 완전 인류를 뭐 다 검사해 볼 수는 없으니까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고. 믿으세요. 믿으시면 됩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 여름 가스라이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스라이팅을 막는 행위가 또 피곤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영상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단 너무 과해가지고 근육이 다 깨져버렸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손상이 커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혈류를 늘리고 그래서 회복할 때 그래서 사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추천해 주실 만한 아이템이 있을까요? 여름에 습하면 왜 그 증발이 잘 안 되냐면 얘가 잘 퍼지질 않아. 우리 땀이 피부에서 송글송글 맺혀 있으면 얘네들이 뭉쳐 있으니까 잘 증발을 안 하는데 이 옷에 이 기능성 옷에 쫙 퍼지면 증발이 잘 일어나. 그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까요? 드라이핏. 그게 말 그대로 드라이핏. 드라이핏이구나. 빨리 마른다. 그러니까 우리 피부보다 더 기능적으로 빨리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무거워질 수는 있을지언정 네. 증발이 좀 빨리 돼서 체온이 더 빨리 떨어집니다. 하긴 그리고 증발이- 자외선도 차단을 시킬 수가 있고. 그쵸. 증발이 돼야 시원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저 자전거 유저 아니었습니까? 네. 자전거 젖지를 입고 달립니다. 그래서 여름에. 진짜요? 네. 그래서 정 없으면 팔토시라도 하셔서 네. 오히려 더 증발을 뜨거운 자외선을 막아주면서 증발을 더 빨리 드라이핏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무작정 열이 계속 올라가는 건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낮춰야 될 시간이 오는 거죠. 네. 네, 그랬을 때 좀 더 뭐 본인의 노하우라든지 아니면은 아이템 같은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아이템도 있고 방법도 있죠. 네. 무조건 냉수 샤워. 냉수 샤워. 그게 근데 이제 짱이겠다. 다리부터 먼저 합니다. 다리부터. 아이싱 효과. 아이싱. 얼음물까지는 준비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냉수 샤워를 통해서 다리를 쭉 냉각시키고 그다음 우리 그 슬라이브 있잖아요. 네. 젤 슬리브 같은 젤 거. 슬리브 같은 거 네. 해가지고 종아리 같은 거나 무릎 같은 거를 쫙 냉각을 시켜주면 빨리 되죠. 스파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가까운 데가 있어가지고 전신으로 안 해요. 전신으로 하면 오래 못 버텨. 한 10분 이상 있어줘야지 네. 이게 혈관도 쭉 늘어나고 하는데 네. 그래서 꼭 하실 때는 반신욕으로 하세요. 반신욕으로. 저 중멍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까지 계시지 말고 결국은 러닝 하시는 분들은 하체를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상반신은 노출을 해서 열을 좀 발산을 해야 여기만 많이 뜨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신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또 냉으로 들어가서 반신욕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왔다 갔다 온탕 네. 냉탕.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양 섭취 어떻게 그렇죠. 하세요? 다 하잖아요. 그리고 네. 또 시원한 것도 또 먹어줘야지. 먹어줘야지.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항산화, 우리가 이제 항산화의 역설에 걸리지 않는 자연 비타민 C를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 대표적인 슈퍼푸드 블루베리. 블루베리. 근데 냉동 블루베리. 그거는 뭐 냉동이라고 뭐 비타민C가 깨지거나 그런 건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냉동이 잘 보존이 됩니다, 오히려. 오히려 보존이 돼요? 네. 오, 개꿀이네요. 네, 그러면은 얼렸던 거를 시원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네요? 얼린 거를 그냥 먹으면 맛이 없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갈아 먹어야지. 갈아서? 네, 그리고 귀리 우유 시원한 거에다가 네. 냉동 블루베리, 지금 먹고 싶어. 냉동 블루베리 어디 넣고 갈까? 그냥 아니고 단백질 또 가루를 넣어줘야죠.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을 또 때려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뭐 또 크레아틴을 또 한 스푼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젖산이 쌓였잖아. 네. 젖산을 또 해결해야 되니까 구연산. 완벽하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완벽하고 조금 더 이제 그 영양 보충을 더 하고 싶다, 좀 허기지다 하면 네. 이제 거기다가 올리브유 야, 첨가해서 샥 갈아 먹으면은 고소하면서 달달하면서 영양분도 풍부하면서 항산화까지 역설에 걸리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우리가 이제 열에 더운 분들이 특징이 네. 계속 물을 마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또 전해질은 없이 그냥 생물만 먹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희석성 저나트륨 혈증이 희석성 나트륨 농도는 비슷하더라도 물이 너무 많아지니까 농도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나트륨은 조금만 그 피해서 변해도 뇌에 데미지를 줄 수도 있는 정도의 되게 중요한 미네랄이란 말이에요. 네. 전해질. 네. 근데 그거를 가뜩이나 지금 땀에서 많이 배출했는데. 나트륨을 많이 내보냈는데 그걸 물로 그냥 계속 때려 먹으면은 오히려 더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서 저나트륨 혈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구역감, 전신 피로감, 알 수 없는 이런 무기력감. 그래서 처음에 이게 저혈당이랑 증상이 좀 헷갈려요. 네. 근데 저혈당은 먹으면 바로 해결이 돼요. 바로 해결이 돼요? 해결이 돼요. 다행이다. 10분 안에 해결이 되는데 얘는 먹어도 뭔가 안 돼. 그게 이제 저나트륨 혈증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특히나 더위에 약해서 물을 많이 먹게 되는 분들은 꼭 그래서 전해질포라든가 이런 걸 챙기셔서 농도를 좀 맞추셔서 먹어. 그래서 가끔 우리가 러닝하고 나서 물을 많이 먹고 여름철인데 집에 들어갔어. 근데 체중이 느는 경우. 이게 바로 저나트륨 혈증이 때문에 수분을 갖고 있으면서 체중이 오히려 늘어나요. 항상 여름철에는 수분 보충을 하실 때 전해질 농도를 맞춰서 같이 보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사실 이거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있어서 자기 삶을 끌어오는 게 더 중요한데 한 방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놨습니다. 한 방에 올인원으로 챙겨 드시라고 정보 올인원으로 가져가세요. 고정 링크에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저번에 최 코치님 그 러너스 했잖아요. 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뛰었을 때 몇 나올 것 같아요? 125?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144. 네. 물어봤어요. 그 엘리트 선수 본인도 저 오늘 뭐 존투면은 뭐 심박 한 124 정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권위가 있잖아. 선수였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뛰었는데 전 옆에서 160인 거야. 와, 이 갭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도 여름에 자기 심박을 예측하지 못했던 거지. 여름이라. 그렇지. 네. 여름에 못해. 그러니까요. 그럼 일반인은 당연히 더 못할 거 아니야. 여름에 아예 못해요. 그 최 코치님도 원래 평소에 존투로 뛰었을 거예요. 페이스를 아니까. 네, 그쵸. 그 느낌은 알거든. 네. 그 속도는 느낌은 아는데 심박수가 그렇게까지 올라갈지 몰랐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름철 이 러닝이 진짜 심폐 안 좋으신 분한테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또. 위험하고 그러니까 장단이 또렷하네요. 그러니까 부담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네. 인대 자극은 적게 주면서 심폐를 많이 자극할 수는 있는데 그 거꾸로 심폐가 약한 분들은 조금 많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을 제가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벌크업 여름에 할 수 있는 심장 벌크업 화이팅. 여름 심장 헐크가 되는.